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루트 중 최초 집결지인 임삭궁, 임유관에 대하여 확인함으로써 고구려의 전쟁 위치는 물론 고구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제 동성왕이 말년에 방탕하다가 암살을 당하였다는 그 방탕의 증거로 첫 번째로 꼽는 사항이 뭔지 아시는지요? 바로 임유각입니다. 이 임유각을 현재 학계에서의 통설에 의하면 당연히 한반도 충청남도 공주가 당시의 웅진성이므로 현재 공주의 공산성 안이나 인근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위치에 대하여 여러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위치가 아니니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현재 공주 공산성 안에 작은 전각을 지어놓고 이것을 임유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곳 공산성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공산성 자체도 작지만 그 위치나 방향이 궁궐 동쪽이라는 것과 연못을 파고 기이한 동물을 기르는 넓은 지역이라는 사서 기록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소 백제라고 아시나요? 지금까지는 한반도 백제가 중국 대륙 요소 지방에 진출하여 일정 기간을 지배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 유튜브 채널 동영상은 중국 사서 및 우리나라 사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연구한 말을 그대로 입증하여 지필본, 단행본 10권을 출판하는 한편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요약하여 유튜브 동영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 고대사라 하고 있는 한반도 및 인근은 전혀 모든 사서와 맞지를 않는 반면 남쪽은 외와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접해 있어 수시로 신라의 왕성을 포위하는 등 괴롭히고 북쪽에는 소위 삼국시대 말기까지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에 있는 말갈의 괴롭힘을 받고 백제의 동쪽이자 신라의 서쪽에는 낙랑국이 있어 수시로 신라를 괴롭히고 세 나라가 대수, 폐수, 한수 세 개의 강이 나란히 흐르는 곳에서 활동하는 위치는 도저히 한반도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산동성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요소 백제 사항이 바로 이 사항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곳 산동성의 백제가 같이 있었던 고구려가 북쪽인 하북성의 원래 고향인 요동지방에 진출하자 백제 역시 요서지방에 진출한 곳이 바로 요소백제입니다. 이에 의하면 요소에 진출한 백제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가 아닌 대륙 내에서 요소에 진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간간히 소개하였지만 나중에 지금의 고조선, 신라, 고구려 편에 이어 백제편 유튜브 동영상에서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만 이번에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 집결한 장소가 바로 요서군 지역의 탁군 지역 그리고 이 탁군 지역에 있는 임유관이 바로 동성왕의 임유각이라는 사실이 또한 이 대륙 백제를 입증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결국 동성왕 시기인 서기 500년에 조성한 임유각 자리 내지는 이것이 나중에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에는 고구려를 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임유궁 내지는 임삭궁, 임유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시게 되지 않으셨나요?
바로 동성왕의 임유각이 백제가 진출한 요서지방에 있고, 이 요서지방에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 시 집결한 장소인 탁군, 그리고 여기에 임유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 것이 바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바로 백제가 진출한 요서지방과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 시 집결한 요서지방의 탁군 지역이 같은 지방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집결 장소 임유관과 동성왕의 임유각이 같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 598년 수나라의 고구려 제1차 공격 시작 시점인 임유관, 그리고 제2차 공격 시인 서기 611년 4월의 집결지인 탁군 임삭궁, 서기 612년 1월의 임삭궁 제사, 그리고 제3차 공격 시인 서기 613년 1월 탁군 집결, 또한 수나라를 이은 당나라의 공격 시의 제1차 공격 시인 서기 644년 11월과 서기 645년 1월의 유주와 계주 집결, 이들은 모두 이전의 요서군 지역으로서 바로 요서지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앞 동영상에서의 유주, 탁군 지역 위치에 대하여 설명은 드린 바와 같이 갈석산, 즉 두 개의 갈석산 중 우갈석으로서 당시 하천을 바다로 흔히 기록하였던 당시 마자수이자 압록수인 바다에 빠졌다는 그 갈석산이 있었던 요석은 임유현 지방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 서쪽변인 현재의 하북성 석가장시 서북쪽인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입니다. 임유관 내지는 임삭궁이 있다고 사서 기록에 나오는 모든 곳인 유주, 탁군, 계현, 임삭궁, 유주 요서군, 임유현, 평주 북평군 석성현, 노령현은 모두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과 평산현 인근입니다. 당시 행정구역이 변화되어 소소한 변화는 있었지만 그곳은 전부 인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임유관의 정확한 위치는 바로 중국 사서 자치 통감의 주석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성, 즉 당시 석가장시 정정현에서 서쪽으로 480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곳은 바로 유주의 위치인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평산현입니다. 이러한 임유관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단지 수많은 관련 기록상의 것 중 모든 것을 무시한 후 같은 지역인 유주 탁군은 북경시로 한 채, 이와는 다르게 유성만은 영주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로 비정하고 여기서 서쪽 480리로 한 채 지금의 산해관 서남쪽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곳을 다르게 비정하는 수많은 우리 고대사의 지명과 같은 맥락으로 맞지 않는 곳에 비정함은 물론 분명히 갈석산이 있는 곳에서 서쪽인데도 그 위치는 그나마 왜곡하여 옮긴 갈석산이 서남쪽으로 할 수밖에 없어 잘못된 비정임이 여실히 입증됩니다. 옳은 위치인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평산현에서는 직선거리로 제일 가깝게 바로 동북쪽에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 첫 번째 공격 목표인 고구려의 주 방어선인 당시 요동성이자 이전의 요동군 지도인 양평에 있는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시 바다로 기록된 지금의 하북성 호타를 건너면 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나고 그래서 해명이 돼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유관과 임삭궁과는 같은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면밀히 연구한 바 같은 것인데 달리 기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임삭공은 일시적인 오류 기록으로서 임유관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삭공이라고 쓴 것에 대하여 중국 정사 기록에는 다르게 임유궁이라고도 기록한 것도 있고 그 임삭공이라고 쓴 다른 사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위치는 변함없이 옛 요소군 지역의 임유현 지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하나의 의문사항인 백제의 요소지방이 어디로서 이 요소지방이 수나라 고구려 공격 시 집결지인 임유관 지방으로서 이 임유관이 백제 동성왕의 임유각과 동일한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선 같은 요소지방이라는 사실은 같은 요소지방이라는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확인하기 위하여 과연 요소백제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에 대하여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습니다. 물론 백제의 요소지방 진출 자체에 대하여도 회의론과 긍정론이 있었고 다음으로는 설사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과연 군사적으로 진출하여 지배하였느냐 아니면 무역기지 진출 등 여러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반도 백제에서 진출한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이 분분하게 생긴 것이지요. 한반도에서 진출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힘들게 진출하였으면 취약한 것이니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백제의 요소 진출이 증거이면서도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부기와의 전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백제편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에 대한 기록을 삼국사기는 실수인지 몰라도 백제봉기와 채취현 열전에 단 2차례만 기록하였지만 연구 결과 이를 중국 사서는 남제서 훼손 등에 의하여 삭제, 왜곡하였지만 단 2차례가 아니라 10년 동안 무려 5차례 이루어진 것에 의하면 이는 한반도에서 잠시 진출한 것이 아닌 대륙의 남쪽의 산동성에서 고구려와 같이 북쪽인 하북성으로 진출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모든 논쟁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의 요소 진출 지역에 대한 사실과 기록은 본인이 이번 연구에서 입증하는 중점적인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결과 확인한 사항은 중국 측이 우리 쪽 역사 왜곡을 시키는 첫 번째 대상이자 목표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이 소위 다른 민족, 특히 그들의 가장 강력한 위협 대상이었던 우리 민족 국가에 대한 역사 왜곡 작업인 춘추 필법과 소위 동북공정 작업이 시초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 중에 대표적인 것 중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바로 백제의 요소 진출과 이 역사 지우기 작업입니다. 우선 백제 및 삼국이 산동성 지방과 하북성 지방에 위치하였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지우는 한편 이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작업을 입증하는 증거가 바로 백제가 요소 지방으로 진출한 시기로 확인되는 백제 근초왕 역사의 20년 동안 삭제 사실과 이 요소 지방을 진출한 시기 역사 기록인 중국 사서 남제서 역사 기록 자체 훼손입니다. 백제 근초왕 20년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이 시기는 백제가 고구려를 압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서 남제서 기록 중 백제가 요소 지방에 진출한 기사가 있는 부분만 무려 3페이지 원본이 아예 뜯겨져 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고 앞으로 백제편에서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진출한 요소지방에 대하여 중국 사서는 간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마저도 왜곡하여 동쪽으로 옮겨 놓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마저도 중국 측의 왜곡을 그대로 따르거나 더욱 왜곡하여 비정함으로써 요소백제는 물론 전체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소백제 지역에 대한 기록을 볼까요? 이들 기록에 의하면 요소백제 지역은 요소 진평 지역이자 당나라식의 유성과 북평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성과 북평은 이미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 집결지인 임유관, 임사공이 있었던 탁군 및 유주를 확인하면서 살펴도 보았지만 바로 유주이자 탁군인 것이고 이곳은 바로 갈석산이 있는 요소군 지역입니다. 이는 또한 당나라식의 유성과 북평 지역으로서 이곳은 역시 장성과 갈석산이 있는 같은 지역으로서 모두 인근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다른 기록에 의하여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즉 여기서는 요소백제 지역은 앞에서의 요소 진평 지역이자 당나라 시기의 유성과 북평 사이 외에 금주, 영원, 광령, 의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미 확인하였듯이 중국의 왜곡 작업에 의하여 유주 탁군은 북경시로 영주는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요령성 조양시로 옮겼듯이 북평은 유주 탁군과 같이 갈석산이 있는데도 이들과 같이 북경시로 옮겨버렸으며 유성 역시 영주와 같이 갈석산과 위의 유주 탁군과 인근에 있는데도 이와는 달리 모남은 요령성 조양시로 옮겼듯이 이제는 같은 지역인 금주, 영원, 광령, 의주를 원래의 위치인 요소군 지역인 현재의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현 인근에서 금주는 현재의 요령성 금주시로 영원, 광령군 이 인근으로 의주는 현재의 요령성 요동반도로 각각 옮겨 놓았습니다. 이는 대청광역도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 청나라 시기에는 이미 이곳으로 옮겨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중 광령은 이미 확인한 임유관이 있는 유주 탁군이 있었던 곳인 계현지방이 앞선 지명인 것입니다. 이곳은 다음 기록에 의하여도 바로 이곳이 영주이자 유성이자 요소군이자 유주인 것으로서 이곳이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 집결지인 유주, 탁군, 임유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요소백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백제 동성왕의 임유각이 이 임유관이 아닐까요? 동성왕은 같은 대륙에서나 가능한 북이와의 싸움을 하고 제후들에게 왕의 호칭을 내려준 황제입니다. 삼국사기는 승자인 신라에 의하여 역사서 기록이 전래되고 다시 이 계통을 잇는 고려국에서 편찬한 사서입니다. 물론 유일하게 동성왕 10년 서기 488년 북이와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말년에 타락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이 바로 이 임유각을 짓고 환락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이 지인이 여부는 그만두더라도 동성왕이 활동한 지역은 바로 이 요소백제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의문점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백제가 요소 지역에 있었으면 어떻게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 지역에 집결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백제가 있었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백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나중에 백제편에서 자세히 입증하여 설명드리겠지만 비록 왜곡되거나 누락되었지만 사서 기록을 면밀히 확인하면 동성왕 시기에는 북이와의 싸움, 임유각 사실 등 주로 요소지방 즉 요소백제 지역에서 활동한 것이 확인됩니다. 물론 말년인
동성왕 22년 서기 500년 임유각 잔치 활락사건 이후에는 타년, 가림성, 사비동쪽 벌판 사냥 등 산동성에서의 활동이 있는데 반하여 그 다음에 무령왕 시기에는 남쪽 산동성에서 초기부터 괴롭혔던 말갈의 침입 사실 등 주로 상동성에서의 기록이 나오다가 무령왕 21년 서기 521년 양나라에 보낸 조서상에 갱의강국 즉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면 동성왕이 임유각 잔치 사건 이후 요소백제 지역을 상실하자 이를 비판한 세력에 의하여 암살되어 제거된 후 다음 왕인 무령왕 시기에는 주로 산동성에서 국력을 키워 다시 강국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사서 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됩니다. 남한 지방으로 무령왕 시기에 도읍을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주류 강단사학계는 이보다 앞선 시기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계류왕이 도읍하였던 한성 지방인 서울 지방을 침략하여 살해하자 이곳에서 충청도 공주의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상 백제 계류왕의 서기 475년과 이 시기인 무령왕 시기인 500년대 시기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사기상에는 서기 475년 웅진으로 옮겼다고 기록하고 있고 중국 사서에는 서기 500년대에 남한으로 옮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맞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서로 맞지 않는 사서 기록상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분명 백제는 두 개의 도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소 백제가 있는 하북성과 본 백제가 있는 산동성입니다. 하북성 요소 백제에 있던 도읍의 이름은 거발성이고 산동성 본 백제의 웅진 내지는 웅천에 있었던 도읍의 이름은 고마성인 것입니다. 이미 이전의 근충왕 시기에 요소 지방에 진출하여 이후인 계류왕 시기에는 이 요소 지방에 거발성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산동성에서 한성 지방이 하남 위례성이자 한성에 있었던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475년 그 남쪽인 웅진이자 웅천인 고마성으로 천도하였으나 여전히 하북성 요소 백제의 도읍인 거발성은 같이 가지고 있다가 동성왕 시기인 500년 바로 직전에 드디어 이 요소 백제 지역을 상실하면서 여기에 있었던 도읍을 남쪽인 산동성의 또 다른 도읍인 고마성으로 아예 옮긴 것입니다. 여기 기록상이 남한 즉 한의 남쪽은 바로 사만의 남쪽 산동성 지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한반도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주류 강단사학계가 설정한 한반도 상황으로는 백제가 갱의강국 즉 다시 강국이 된 것을 위 사서 기록에 다른 주석과 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이는 한반도 한 곳 상황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에 의하면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바인 수나라와 당나라가 이곳 요소백제의 지역인 임유각이 있었던 임유관 지역인 요소지방 요주 탁군 지역에 집결하여 이곳 동북쪽인 요동에 있었던 고구려를 백제가 이곳 요소지방을 상실한 서기 500년경에서 약 100년가량이 지난 이후인 서기 598년 이후에 공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여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루트 집결지인 임유관을 살펴봄에 따라 이곳이 그 어떤 곳도 아니라 갈석산이 있었던 이 요소군 지역으로서 이곳이 현재의 하북성 석가장시 일대로서 이곳에서 집결한 후 이곳의 동북쪽에 있었던 고구려를 공격한 사실을 알 수 있거니와 더군다나 이 집결지가 바로 이전의 요소백제 지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루트 제4편으로서 수양자가 침략하기 전에 제사를 지낸 장소로서 지금까지 살펴본
임삭궁을 비롯한 상권수, 개성의 위치와 군대 진격 방향대로 나눈 좌 12군 방향인 누방, 옥저 등과 우 12군 방향인 점제, 갈석 방향 등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